여러분, 누리호 발사가 드디어 성공을 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2031년에는 대한민국도 당당히 달에 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2031년에는 달 착륙선을 보낸다고 하니까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여러분, 이 누리호 발사 성공은요, 대한민국의 쾌거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의미가 굉장합니다. 이종호 과기 정통부 장관도요, 만면의 미소를 지으면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성공을 발표한다,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좋은 일인지 아마 여러분도 저도 공감이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말입니다, 초격차 기술 계속 강조해 왔잖아요. 삼성 이재용 부회장은요, 유럽 출장을 다녀와서 첫째도 기술, 둘째도 기술, 셋째도 기술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만큼 기술이 앞으로 굉장히 중요해지고요, 그것도 첨단 기술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누리호를 발사해서 성공했다는 사실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신성장 동력, 다시 말해서 미래 산업을 보여준 계기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 기술은요, 아직 우리나라에 제대로 뿌리 내리지 못한 항공 우주 기술이 성공을 거두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세계에서 7번째로 위성 발사를 하는 나라가 돼요. 이 작은 나라가 말입니다, 이 작은 나라가 세계에서 7번째 한국형 발사체를 쏘아 올린 그런 국가가 됐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기념비적인 순간이다, 이런 표현, 대한민국의 쾌거다, 이런 표현 다 저는 어울린다고 생각을 해요. 그만큼 말입니다, 자력으로 이렇게까지 쏘아 올린 데는 대한민국의 저력이 그 속에 녹아 들어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말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중화학공업을 발전시키겠다 청사진을 내놓았을 때 세계가 다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은요, 실제 중화학공업을 발전을 시켜냅니다. 포항제철을 만들고 현대중공업을 만들고 그야말로 전 세계 1등 되는 그런 제철소와 배를 만드는 어마어마한 회사들까지 다 들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80년대 들어서서는요, 반도체가 산업의 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말입니다, 전자산업과 동시에 반도체 산업을 육성을 시켰습니다. 그 결과 지금 LG전자는 어떻습니까? 전 세계 1등 전자업체가 됐습니다. 어마어마하죠. 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D램에 한해서는요, 삼성전자가 전 세계 1등이 된 거예요. 어디 그뿐입니까? 통신은요, 이미 1등입니다. 지금 뭐 2세대, 3세대, 4세대, 5세대, 아마 앞으로 6G라고 하는 6세대도 우리가 1등을 할 겁니다. 이처럼 말입니다, 대한민국은 늘 준비해서 탄탄하게 따라갔기 때문에 지금 성공한 그런 기술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 항공 우주 기술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1993년에 최초로 우리가 과학 관측 로켓을 한번 쏘았습니다. 그 이후로 30년 만에 우리 자력으로 우리 발사체 시스템에서 지금 올라갔다는 뜻이에요. 저는 이것이 말입니다, 결국 우리들에게는요,
어마어마한 희망을 안겨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8월쯤 되면요 이제 달 궤도선도 발사를 한다고 해요. 그러면서 말입니다. 국제 유인 우주 탐사 사업이라고 이야기하는 아르티메스 여기에도 우리가 참여하고요.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우주 개발 역량을 계속 키워가겠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생각하면 자생적으로 대한민국 자생적으로 말입니다. 어디서 수입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자생적으로 우주산업 생태계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사실 이 로켓에 대한 발사 기술 러시아로부터 전수받았는데 러시아는 당시에 굉장히 웃었어요. 니들이 무슨 우주 발사체를 쏴 이렇게 이야기했거든. 니들이 무슨. 근데 이게 말입니다. 니들이 무선을 했는데 지금 30년이 지나니까 오히려 우리가 스스로 이제 인공위성을 쌓아 올려서 말입니다. 700m, 700km죠. 700km 궤도에다가 정상적으로 안착을 시켰습니다. 초당 7.5km를 5km의 속력으로 지금 지구 궤도를 돌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쏘은 게 말입니다. 세종기지에서도 교신이 됐고요. 이제는요 여러분 대전 기지에서도 교신이 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는요 세계가 놀라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었다. 아니 있다 이런 얘기가 돼요. 세계 유수 언론들은요 대한민국이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를 하늘 위로 쏘아 올려서 궤도에 안착시켰다는 것에 대해서는요 굉장히 기사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어마어마해요. 그만큼 말입니다. 여러분 이 발사 기술이 대한민국 차세대 기술이 된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말입니다. 300개가 넘는 민간 기업이 이 발사체를 만드는데 참여를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대한민국의 새로운 산업 하나가 지금 만들어졌다는 이야기예요. 새로운 산업 하나가. 앞으로 달에 착륙선까지 보낼 때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만들면요. 여러분 이거 어마어마한 결과가 나타나고요. 게다가 발사체를 쏘아 올리는 기술을 우리도 독자적으로 확보하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도 알다시피 전 세계 나라들 엄청나게 많고요. 위성을 갖고 싶어하는 나라들도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거기에 아마 새로운 산업 하나가 대신 발사를 해주고 지금까지 우리도 그랬잖아요. 미국이 대신 발사해주고 프랑스가 대신 발사해주고 이랬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자력으로 발사하는 그런 시대를 맞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은 합니다. 물론 아직까지 말입니다. 우주 개발 예산이 굉장히 적어요. 미국만 하더라도 수백억 달러 연간 씁니다. 중국도 수백억 달러씩 씁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주 개발 예산이 6억 달러 정도에 불과하니까 아직 멀었겠죠. 아직 멀었겠죠. 그렇지만 희망이 보이는 거죠. 기회의 땅이 보이는 거죠. 이미 말입니다. 이 우주 산업은 말입니다. 모건 스탠리에 의하면요. 2020년이에요. 올해가 2022년인데 벌써 3,870억 달러의 어떤 시장이 형성이 됐고요. 앞으로 20년 후면 말입니다. 1조 1,000억 달러의 시장으로 성장할 거다 이런 얘기합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결국 새로운 산업 하나에 우리는 뭔가 희망을 갖게 됐습니다. 문재인 정부만 하더라도 말입니다. 있는 산업을 그것도 세계 1등의 산업을 완전히 망가뜨렸잖아요. 원전 산업 말입니다. 203, 40개 되는 원전 협력업체들은요. 지금 거의 뭐 절규를 넘어서 폐업을 하고 있습니다. 희한하게 윤석열 정부는
시작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새로운 산업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뭔가 새로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해요. 커져가네요. 진짜 그렇죠. 게다가 윤석열 정부는요 이미 우주항공청을 만들겠다 이미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체계적으로 인재도 양성을 하고요. 그러면서 우주 개발의 능력을 더 키워간다는 그런 생각까지 있는 겁니다. 저는 이런 것을 보면서 말입니다. 뭔가 도전해서 성취한다는 것 그리고 우리만의 어떤 영역을 확보해 간다는 것 이것은요 동양의 작은 나라지만 지금 큰 나라가 돼가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언제나 말입니다. 새로움에 도전하는 것은 희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번에 참여했던 진짜 많은 기업들 그 기업들에게 희망의 박수를 보냅니다. 진짜 대단하신 분이에요. 또 여기에서 저희들은요 어떤 기업이 핵심으로 참여했는지도 조금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부자가 돼야 되니까 이게 우리가 주식을 저축할 수 있는 기업인지도 한번 봐야 되고요. 가장 핵심으로 참여한 기업은 아무래도 한국항공우주 카이입니다. 카이는 오늘 떨어졌습니다. 어제죠. 어제 떨어졌습니다. 2.37%가 떨어졌습니다. 53,600원 정도 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말입니다. 그죠? 10년 동안의 자표를 보면 아직까지 이 투자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민스러운 데다가 여러분 이미 말입니다. 많이 오를 대로 올라간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죠. 그렇지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는 주식 중에 하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바라봐야 되는 그런 주식 중에 하나라고 말입니다. 2015년에는요 8월 13일에 10만 6,500원까지도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53,600원이니까 앞으로 한국 우주산업이 계속 커진다고 가정을 하면 굉장히 많이 올라가겠죠. 게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항공우주청까지 만들어진다고 하니까 이미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렇지만 한 번쯤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여기도 마찬가지죠. 주가가 10년 동안 보면 참 투자하기는 어려운 주식이에요. 저축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주식이에요. 이게 등락이 워낙 심하니까 말입니다. 한때는 최고 올라갔을 때가 2012년이네요. 2012년 6월 22일에 8만 900원까지 올라갔던 적도 있지만 지금은요 5만 1,700원입니다. 게다가 우리가 좋아하는 우하향 주식은 아니에요. 우상향 주식은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망설여지는 주식이기도 하고요. 게다가 최근에 와서 또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지만 한화의 삼형제 그중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우주항공 쪽을 담당할 수 있는 아들이 있겠죠. 지금도 있고 있고요. 그러면 이것도 한 번 더 우리가 지켜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에 말입니다. 현대중공업 발사체 만드는 회사예요. 발사체 만드는 회사인데 2021년 9월에 재상장을 했기 때문에 이 주식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사실 중공업 주식이 별로거든요. 왜 별론가 하면요. 이게 조선에 대한 수주는 많이 하는데 저가 수주가 많아서 오히려 손해를 보고 배를 만들어주는 그런 상황도 초래가 되거든요. 게다가 이게 노조가 굉장히 강성입니다. 노조가. 그래서 좀 힘든 데다가 중국의 어떤 부상 이것도 지금 무시 못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조선산업이 강하다고 하지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렇게 크게 제가 긍정적으로 안 보는 주식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우상향을 하고 있고요. 근데 2021년 9월이에요. 2021년 9월에 재상장을 했거든요. 그때부터 봐야 되니까 지켜보는 정도로 가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2022년 4월 22일에
16만 1,500원까지 기록을 하기도 했습니다만은 현재는 14만 1,500원 정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새로운 산업에 대한 어떤 흐름 중에 우주 항공 산업은 굉장히 큰 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제가 해봅니다. 현대중공업도 그렇고요. 한화 에어로페이스 특히 한화 에어로페이스하고요. 카이 한국항공 우주하고는요. 우리가 앞으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쪽이 돼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 다시 한번 해봅니다. 어쨌든 여러분 도전은 참 즐거운 일이죠. 이런 즐거운 일이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 참 어떻게 생각하면 행복한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보시면 새로운 산업이라는 게 하나씩 지금 보이죠. 그죠? 얼마나 빨리 가야 될지 중국을 앞서야 되는데 어떻게 앞서야 될지 고민이 많겠지만 우주 항공산업도 그렇고요. 로봇 산업도 그렇고 로봇 산업은 지금 중국한테 많이 뒤진 것 같거든요. 우주 항공산업도 중국한테 많이 뒤져 있고요. 이런 분야들 그다음에 뭐 전기차 산업 이쪽도 빨리빨리 발전시켜 나가서 대한민국이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특별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